고 구하라 씨의 금고도둑 몽타주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하라 금고 도난 사고를 추적했습니다.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지난 2019년 2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구하라의 청담동 자택에 침입해 2층 옷방에 보관 중이던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른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금고만을 노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금고에는 평소 구하라가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5-6대가 들어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절도범이라면 단순하고 쉬운 도주로를 이용했을 거라며 어려운 길로 들어가 어려운 도주로를 이용한 범인의 의도에는 금고 자체에 있을 것이라며 청부업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은 새로운 제보를 기다리며 CCTV 영상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작성한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의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반무태형 식의 각이진 안경을 쓰고 근시를 가진 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170cm 후반의 날씬하고 건강한 체격, 당시 왼쪽 귀에는 귀걸이를 하고 비닐을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갸름한 얼굴형에 눈매가 날카롭고 턱은 조금 긴 편이고 광대뼈가 돌출되고 코가 뭉툭한 것이 특징이라는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의 얼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그녀의 집에서 금고를 훔쳐 달아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CCTV 속 범인은 구 씨의 집 구조를 잘 아는 듯 익숙해 보였는데요. 단순 절도범이라기엔 수상한 범인의 행적. 그는 대체 왜 구 씨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걸까요? 금고 안에는 구 씨가 쓰던 휴대전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클럽 버닝썬 사건. 구 씨가 해당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고 터리범의 정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금고를 훔쳐 달아난 범인의 몽타주가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자, 5년 가까이 미제로 남겨져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정환 기자. 네. 이 5년 전의 사건인데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바로 전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28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에 전해진 비보였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구하라 씨의 장례가 끝나고 2달이 지났을 무렵 이 금고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49제가 끝나고 구 씨의 오빠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청담동 집을 비웠는데 이 2층에 있는 옷방 안쪽에 있는 동생의 개인 금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CCTV를 서둘러서 집 주변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유족들이 집을 비우고 나서 몇 시간도 채 안 돼 1월 14일 자정이 좀 넘은 시각에 동생의 집 앞마당에 낯선 남성이 담을 넘어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이 금고 안에는 뭐 구하라 씨가 쓰던 휴대전화나 이런 부동산 서류나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당시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유족들이 도난 사실을 알고 나서 당연히 뭐 CCTV 화면을 확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49제를 지내고 나서 뭐 구호인 씨라고 이미 언론에 많이 이제 그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구호인 씨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오랫동안 같이 그 도움을 줬던 가사 도우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평소에 만일을 대비해서 유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 씨가 사용하는 그 2층 옷방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게 됩니다. 유서를 찾기 위해서. 지금이 저 도둑이 침입하는 그 그렇죠. 해당 CCTV 화면이죠. 그렇죠. 상당히 좀 명확하게 찍혔는데 얼굴은 많이 가렸군요.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금고가 사라진 겁니다. 이미 열어봤는데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금고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주변에 CCTV를 이제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봤는데 저렇게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현관문을 여는 도어락이 사실 저 도어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락을 바로 그 비밀 잠금 장치를 열어야 되는데 저기 열감지 센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화면에 대면서 이제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미 이 구하라 씨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그건 나서. 차마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면식범이거나 아니면 면식병이 청부를 받은 어떤 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걸 확보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 신고를 했었던 그런 CCTV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범인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몽타주 전문 수사관의 의뢰를 해서 이 사실 AI 기법하고 전문가 의뢰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뭐 콘택트 렌즈나 뭐 근시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에서 30대 정도 남성이고 키는 170에서 170대 후반 정도 키다. 그리고 코가 굉장히 오똑하고 그다음에 이 턱이 날카로운 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내보냈는데 결국은 저는 이 몽타주를 작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련한 제보가 상당히 지금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표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사를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신정일 기자, 일단 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그런 의혹들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기종 팀장님이 방금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이 구하라 씨의 집 구조를 잘 알고 또 최소한 굉장히 빠삭하게 좀 전에 들은 네.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또는 그런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게 했던 CCTV 영상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당을 가로질러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외벽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옷방을 거쳐서 이제 금고까지 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잡혔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이 비밀번호 문방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눌렀다라고 보시는 저희는 그때 그렇게 봤어요. 네. 경찰은 범인이 구하라 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은 그 사이 번호가 바뀐 탓에 현관문을 여는 일에 실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네, 저 백기종 원장님, 구하라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으면 유족들도 좀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친오빠나 지인들 저 범인 몽타주 보고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랬다고요? 네, 사실 몽타주를 보면 이제 일선에서 많은 경험칙으로 볼 때 몽타주를 작성을 했을 때 소위 인지 정도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하라 씨 오빠라든가 가족 지인들이 이 몽타주를 보고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현장에 나올 때 당사자가 관련 있는 당사자가 구하라 씨 집에 오진 않죠. 왜 그러냐면 금고를 훔치는 목적은 아마 금고 속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목적물 때문에 온 건데 네. 결국은 이 부분은 누군가로 이 청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 물건을 훔쳐오게 하는 이런 부탁이나 청부를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앞에 우리 신정 기자 설명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장 안에 있는 구하라 씨가 사용하는 뭐 명품 그 브랜드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상당히 고가품은 전혀 손을 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로지 옷방 안에 있는 이 31kg 정도 나가는 금고만 이 가지고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금품을 목적으로 한 침입 강도나 절도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은 청부를 부탁받은 범인이 이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그러면 그 금고 속에 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예, 당시 그럼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던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빨리 신고가 됐더라면 지금 일부에서는 뭐 장갑을 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미세한 장갑을 낀 걸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정도 지금 치밀한 범행을 할 때는 충분히 본인의 지문이나 DNA를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지금 본인의 그 어떤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완전히 지금 변복으로나 변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강력으로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구하라 씨 관련한 집 그 도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랙박스나 CCTV를 강력으로 수사를 했더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상당히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고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범행 당시 옷방에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였고 지금 금고만 통째로 뚫렸다는 건데 마치 처음부터 금고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고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 지금 금고는 이제 그 구하라 씨 오빠 얘기로 들어보면
구하라 씨가 사용한 전화가 6대 정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하고 관련한 계약서라든가 이 등기부 권리증이라든가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편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품이 들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도나 침입 절도 같으면 금품을 넣었을 텐데 애시당초 금품이나 이런 어떤 고가 브랜드 같은 제품 노리지 않고 오로지 금고만 목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결정적으로 이 전말을 알게 된 사람이 버닝썬 게이트의 구하라 씨 제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전 남자친구 결국 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돼서 실형을 살았지만은 그 최 모 씨라고 하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굉장히 그 세상에 해자되는 부분이 혹시 공권력이 개입된 게 아니야. 또 일부에서는 누군가로부터 구하라 씨하고 관련된 사람이 청구를 해서 그 금고 속의 비밀 이거를 훔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금고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나 어떤 증거물로 소위 말하는 은닉이나 은폐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로 결국 절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정원 기자. 그런데 도난 당시에 금고 안에는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였다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고 털이범이 아마 이제 금고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을 노렸냐, 뭐 나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휴대폰일 가능성이 좀 많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다행히 이 유족들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도난 당하기 전에 이 금고 안에 있었던 이 휴대전화 6대를 미리 수거를 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계약서랑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그리고 집 등기 권리증 휴대폰이 한 5, 6대 됐었거든요. 그 금고 안의 내용물은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뺐어요. 범인이 이제 그 금고를 가져갔을 때는 거의 빈 껍데기를 가져가도 봤다고 이제 물어하죠. 네, 신 기자. 이 휴대전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핵심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네, 구 씨가 쓰던 휴대전화의 기종의 특성상 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잠금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유족들은 지금 믿을 수 있을 만한 업체에 맡겨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등등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고인이 이른바 이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이 도둑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사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구 씨가 쓰던 휴대전화 사용 기간을 이제 역추적해서 되짚어 봤을 때 구 씨가 쓰던 휴대전화 기종이 이른바 정준영 씨의 황금폰 기간과 겹칩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인데 또 다른 휴대폰은 버닝썬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 2년 정도 사용했던 휴대폰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은 버닝썬 사건과 이제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단정짓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직접 좀 들어보시죠. 애도를 많이 표했거든요. 저도 아무리 친구지만 누가 내 친구 하나 집에서 훔쳤다 그러면 제가 제보했을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고. 네, 자 백희정 원장님. 일단 구하라 씨 금고를 턴 범인의 몽타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백희정 원장님. 범인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온 상황인데 자 경찰이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국민적 그 관심 사항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하라 씨의 죽음과도 연관을 전혀 배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부검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국수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몽타주가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몽타주가 이미 그화를 통해서 SBS 그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갔고 각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안면적으로 인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보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앞으로 공소시효가 10여 년에서 2030년까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리고 지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몽타주가 상당히 치밀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수본부장이 이 부분은 관할서에다 지시를 해서 반드시 이 제보 전담반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신정환 기자. 자, 오늘의 한마디 뭡니까?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완전 범죄는 없다입니다. 네,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고요. 잠시 운이 좋았던 건데 이 금고털이범은 결국 빈 금고를 터는 바보짓을 했지만 만약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던 거라면 주범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가수 지코가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소속사는 온라인에 퍼진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4년 전 일어난 고 구하라 씨 자택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이 지코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유력한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 지코와 몽타주 속 인물이 닮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들은 과거 지코가 정준영 씨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 언급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 지코는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 전부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